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 기아 EV9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EV9을 직접 보고 만져보고 앉아보고 이것저것 눌러보고 다 해봤는데 보안이 너무 철저합니다. 영상도 못 찍고 사진도 안 되고 녹음도 안 되고 이 온몸에 있는 전자기기를 전부 다 놓고 왔어야 됐어요. 막 서약도 하고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있었던 행사 중에서 가장 유별나게 보안을 지키면서 EV9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막상 봤는데 오늘 본 모델이 실제 양산차랑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디자인은 확정된 모델이지만 이 완전한 이제 시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늘 본 게 실제로 출시될 때는 또 다를 수도 있고, 기아차 측에서 자료 제공한 것도 딱히 없어요. 그냥 보고 기아가 하는 설명만 듣고 Q&A 잠깐 하고 이렇게 행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엠바고가 한 달 후라는데 찍어놓긴 하는데 한 달 후에 이게 자료 소스가 없는데 어떻게 내보내지? 자, 이미 EV9 이 차의 쇼카라고 할 수 있는 컨셉카가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가 됐었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도 찍고,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컨셉카를 직접 보기도 하셨을 거고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사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부산에서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위압적이었어요. 자동차도 엄청나게 크고 문짝도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고 시트도 막 돌아가고 독특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 양산차 모델 일단 디자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행사장에서 언베일링 할 때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랬거든요. 기자들이 굉장히 까칠해서 그런 표현들을 잘 하지 않는데 상당히 인상이 깊었나 봅니다. 저 또한 처음에 언베일링 할 때 진짜 그때 컨셉카랑 거의 대부분 디자인이 동일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었었던 생각은 이거 약간 텔룰라이드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소렌토의 느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갖추곤 있지만 그동안 기아차가 보여줬었던 패밀리룩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도 잘 담아내고 있어서 이건 딱 봐도 기아차다 이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자, 다만 EV6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둥글둥글한 디자인, 어찌 보면 그동안의 기아차와 닮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면 EV9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들과 비슷하면서도 이 박시한 느낌, 이런 것들을 잘 살렸습니다. 한마디로 EV6와 EV9은 공통되는 요소들은 있지만 디자인 컨셉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자, 아마도 기아차는 이 차종에 따라 이 차의 특성에 맞춰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새롭게 내놓을 것 같아요. 자, 컨셉카의 독특한 부분들이 이 양산차에도 거의 적용이 됐는데, 일단 램프류입니다. 자, 주간주행등 같은 경우는 파팅 라인과 이제는 제 역할은 하지 않지만 상징처럼 달려있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 타이거 노즈라고 하죠. 이 파팅 라인에 따라서 정교하게 이어져 있고 이게 약간 느낌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릴에 살짝 침범해 있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컨셉카 같은 경우는 그릴 안쪽까지도 이제 빛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포인트는 없고 그릴은 그냥 딱 그릴, 헤드램프 공간은 딱 헤드램프 공간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대신 G90에 들어갔었던 굉장히 작은 픽셀의 헤드램프, 자,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세로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는 헤드램프를 얇게 만드는 건데 가로로 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세로로 얇은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 독특하게 꺾여져 있는 주간주행등이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컨셉카랑 거의 유사한 형태의 테일램프가 들어갔습니다. 기아는 별자리 형상을 따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로로 굉장히 길지만 가로에도 영역이 있는 이 테일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모습에서 볼 수 있는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컨셉카와 거의 동일해요. 자, 팬더에서 시작된 삼각형이 두 개가 앞뒤로 놓여져 있고 캐릭터 라인은 차체 하단부 쪽에 좀 굵게 포지션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무게중심이 조금 더 낮은 차를 표현할 때 쓰는데, 자, 이 SUV도 약간 의도적으로 무게중심이 낮은 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캐릭터 라인을 잡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약간 볼륨감 있는 차체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자동차의 크기는 소렌토 텔룰라이드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컨셉카처럼 엄청나게 큰 차체를 자랑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미니밴 같은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자, 휠은 기억이 헷갈리긴 하는데 21인치의
28545 사이즈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뒤 전부 동일한 스퀘어 세팅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 행사장에는 디자인 초기 모델 그리고 확정된 모델이 있었는데 일단 두 모델 모두 뭐 틀린 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고 이 휠 디자인만 조금 달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 초기 모델에는 약간 삼각형을 형상한 휠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었고 디자인이 확정된 모델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 묘사된 휠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삼각형 휠 굉장히 예뻤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하면서도 의아했던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의자가 돌아갑니다. 자, 이 2열 시트가 컨셉카 동일하게 180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방향으로 놓고도 차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자가 돌아가는 자동차들이 몇몇 있긴 한데 일단 국내에서는 거의 처음 소개되는 것 같고 사실 좀 독특하긴 하지만 이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전기차 시대에서 실내 디자이너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부분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 전체를 예쁘게 꾸미는 거거든요. 마치 내 방처럼 거실처럼 이렇게 특별하게 꾸미는 건데 뭐 그런 의도는 알겠어요. 2열 시트가 회전을 해서 이 3열 승객과 마주보면서 뭐 얘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뭐 이런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 어릴 때 기차 타면 기차도 좁잖아요. 그래서 이거 코카콜라 마시다 이거 해봤니? 그런 거 안 해봤어? 다리를 이렇게 사이. 자, 이 3열에 앉아있는 사람과 2열에 앉아있는 사람이 무릎이 안 닿을 수가 없어요. 자, 굉장히 좁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돌려가지고 그 좁은 데서 이렇게 살 부대끼면서 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간 동안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현대차 800V 시스템으로 충전 엄청 빠르잖아요. 뭐 10분 정도 즐거운 시간 보내자고 굳이 의자를 돌려서 앉는 것도 좀 웃기고 그리고 의자를 돌려야 되는 기능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부품이 자동차의 무게를 조금 더 무겁게 할 수도 있고 뭔가 특별하긴 한데 과연 이거를 잘 쓸 수 있을까? 뭐 처음에 구상한 의도대로 이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직접 시승차를 받아서 사용해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뭐 이어지는 얘기긴 한데 7인승 혹은 6인승 모델입니다. 그리고 차체 길이도 꽤 긴 편이고 전기차니까 EGMP 플랫폼을 쓰니까 휠 베이스도 많이 늘려놨어요. 그런데 실내 공간, 이 캐빈 룸이 어마어마하게 넓진 않습니다. 자, 2열이 정말 싹 돌아서 3열 승객과 2열 승객이 막 무릎이 닿지도 않고 서로 이렇게 막 비스듬하게 앉아서 가도 간섭이 없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상하게 3열 공간이 그냥 내연기관차 3열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3열 시트가 굉장히 넉넉하게 나온 자동차들, 굉장히 큰 자동차 말고 쉐보레 트래버스 정도만 해도 앉을만 하거든요. 그런데 EV9 같은 경우는 소렌토보다는 조금 더 넉넉한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수준. 우리가 원하는 광활한 공간, 성인이 진짜 오랫동안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3열까지는 있지만 트렁크 공간은 꽤 넓습니다. 이거는 장점. 자, 하지만 배터리가 밑바닥에 깔리고 전기 모터 이런 것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트렁크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마 큐브를 차곡차곡 쌓게 되면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열 시트는 전동으로 접을 수 있고 2열 같은 경우도 쉽게 레버로 접을 수가 있고 이 시트가 접었을 때 전부 풀플랫이 되는 것도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수평인 공간은 아니고 살짝 기울어져 있는 공간이지만 시트와 시트 사이는 전부 평평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 앉으면 이 새로운 디자인이 좀 참신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조금 새로워졌고 자,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도 이제 스티어링 휠의 아래쪽에 이제 별도로 놓이게 됩니다. 자, 요즘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들 보면 전진, 후진, 파킹 조작하는 것들이 전부 이제 칼럼에 붙기 시작했잖아요. 이 EV9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에 시동 버튼까지, EV 전원 버튼까지도 놓였습니다. 디자인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투박한데 EV9은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조금 더 날렵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이 운전석 쪽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디자인은 디스플레이예요. 12.3인치, 12.3인치 두 개를 연결하는 거 굉장히 트렌드기도 하고 이미 기아차도 쓰고 있잖아요. 자, 그 사이에 5인치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붙었습니다. 5인치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세로로 붙었어요. 자, 원래 이제 12.3인치를 바싹 붙여놓기도 하고 약간 떨어뜨려 놓기도 하는데, 어쨌든 조금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5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붙여 놓다 보니까 이게 화면이 꺼졌을 때는 마치 한 화면이 쫙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막상은 뭐 10.3인치, 10.3인치, 5인치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연결한 브랜드는 없어요. 새로운 시도입니다. 좋습니다. 칭찬하는데 이게 또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요즘 새로운 트렌드는 12.3인치를 디지털 클러스터에 쓰고, 특히 와이드 디스플레이를 썼던 브랜드들이 12.3인치보다 조금 더 긴, 그리고 커브드로 된 디스플레이를 넣고 있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BMW죠. 그리고 뭐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도 센터 디스플레이는 10.3인치보다 훨씬 더 넓은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고요. 근데 EV9은 왜 이랬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미 굉장히 많은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납품을 받았다. 그래서 이걸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 그런데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이에 5인치짜리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넣었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 이거 아니면 솔직히 거의 답이 없거든요. 자, 5인치짜리 디스플레이의 역할은 공조 시스템이에요. 그냥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뭐 다른 화면을 넣을 수도 없고 다른 기능을 넣을 수도 없어요. 그냥 페이스리프트 때는 5인치짜리 빼버리고 10.3인치랑 그냥 통합시켜서 더 크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렇게 5인치를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넓은 디스플레이를 좀 자유롭게 분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그 안에서 조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또 신기한 부분이 이 샤이테크라고 하죠. 그냥 단순히 디자인인데, 그냥 트림인데 여기에 버튼들이 숨어 있거나 화면이 숨어 있거나, 이게 이제 신기술로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미 독일 브랜드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국내 브랜드들도 하고 있고, 이제 EV9에 그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기아차는 이제 히든 버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시보드에 우드 트림이 이렇게 장식으로 쫙 들어가 있는데 전원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메뉴 버튼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감압식 센서로 누르면 그 메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미디어, 내비게이션, 그리고 뭐 즐겨찾기 이런 버튼들 한 대여섯 개가 거기서 이제 딱 누를 수 있게 됐습니다. 히든 버튼, 이 히든 버튼을 쓰기 위해서 공조 시스템을 그냥 디스플레이에 박아놓은 거거든요. 뭐 어쨌든 겉보기에는 굉장히 예쁘기도 하고 이 누르는 것도 좀 확실하게 느껴지기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더 도입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예쁘긴 한데 EV9에도 이 아웃사이드 미러 대신 카메라가 장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장착이 되면 실내에 모니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디스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디자인에서 이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들어갈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웃사이드 미러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만 있었고 그 모델에서는 굉장히 완결성 있는 예쁜 디자인이었는데 이 예쁜 디자인을 해치는 디스플레이가 그냥 정말 투박하게 딱 아이오닉 5처럼 들어가진 않겠죠. 뭔가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때는 또 다른 디자인이 적용이 됐겠죠. 자, 이 밖에 뭐 EGMP 플랫폼을 쓰는 장점들, 바닥이 평평하다, 수납 공간이 여유롭다, 그리고 실내 자유도가 많다, 뭐 전고가 높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3열이 좁다고 말씀드렸지만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적인 시트, 그리고 굉장히 넓은 다리 공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실질적으로 가족 단위로 자동차를 운영하실 때 이보다 좋은 전기차는 일단 국내에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도 이제 EQS SUV를 이제 국내에 출시를 했잖아요. 일단 가격이 너무 높을 거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기차 중에서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EV6 100이 걸어 놓으신 분들이 EV9이 나오면 굉장히 많이 이탈해서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기자들과 현장에서 얘기를 많이 나눴을 때는 결론은 그거였어요. 잘 팔리겠다. 가격이 관건이긴 할 텐데 가격은 아마 GV60, GV70 전기차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옵션에 따라서 얼마나 오르고 그리고 기본 가격이 얼마일지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뭐 7,000, 8,000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차들의 차등을 들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딱 디자인 뭐 이것만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뭐 주행 거리, 가격 이런 정보는 아마 한 달 뒤, 엠바고를 그때 걸어놨으니까 그때 자료를 오픈하면서 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때 자료가 더 구체화가 되면 그런 것들 취합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